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죠? 네, 엔조. 네. 엔조는 난리 났다기보다는 뭐 원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시 들이댄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난리는 이제 칸셀로 쪽에는 났죠. 칸셀로는 칸셀로가 너무 한 짓이 좀 애매한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죠. 거의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전개력이 거의 습격 수준이라 바바박 이렇게 네. 됐기 때문에 그쪽에 난리가 났고 아마도 엔조 페르난데스는 첼시와 링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결국에는 조만간 수시간 내로 오피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두 구단이 어떤 식으로 지향점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죠. 어쨌든 첼시가 지금 아주 전폭적으로 100%를 다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엔조 딜에 의해서. 맞아요. 왜냐면 이 엔조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경쟁팀에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이제 이정료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항상 바이아웃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바이아웃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건대 분할 지급을 하는 대신에 그 금액이 조금 더 상회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할부 이자를 좀 줄게. 그치.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끊어서 주는 대신에 조금 더 얹어줄게. 네. 대신에 바이아웃 이 금액에 있어서는 좀 우리한테 좀 양해를 해줘. 라는 게 이제 첼시의 스탠스고. 그거를 벤피카가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이코스타 측도 이제 좀 뭐 뭐든 미팅도 해가지고 네. 회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선수랑은 개인 조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단과 구단 간의 협상이 됐을 때는 정말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정료 자체가 기록적이긴 합니다. 진짜 이거 높은 이정료예요. 잉글랜드 레코드 아닌가요? 전체 레코드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1740 왜냐면 그릴리시가 이제 기존에 언급이 됐었잖아요. 레코드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벤피카로 넘어올 때 이정료보다 지금 첼시로 넘어올 때 이정료가 굉장히 많아졌죠. 공이 하나가 더 붙은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예. 이 정도면 주식으로 치면 작전주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단기간에 만들어낸 물론 월드컵 우승이라는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만 가격 상승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률이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다 나와요. 네. BBC 뭐 스카이 뭐 로마노 뭐 안 나오는 데가 없고 그럴 만하죠. 다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덩컨 캐슬 얘기가 좀 나온 건데 이정료 정말 기록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다. 근데 여기서 엔소가 벤피카가 이 결정을 조금 더 빨리 내렸으면 한다는 이 바람이었는지 이제 훈련에 또 이제 나가지 않았다. 그 훈련에 불참하는 그 유행, 네. 그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전에 사실 간혹 있었죠. 훈련 불참. 뭐 네. 예를 들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이긴 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적을 하고 싶은데 팀이랑 이게 안 맞으면 훈련에 불참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처럼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선수들이 확 다 훈련에 불참하는 거는 저도 해외 축구를 제법 본 편인데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메가딜이 성사가 될 때 거기서 이제 막 이 새끼 뭐 띵깡 부린다 이러면서 이제 훈련 불참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는 있었어도 그게 뚝뚝 떨어져 있었거든. 네. 근데 최근에는 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에소는 벤피카 훈련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이 해코르드 우리가 어쨌든 포르투갈 쪽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벤피카 소속이니까. 네, 해코르드 얘기는 일단 슈미트 감독이랑 엔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팀을 떠나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아침에 이제 훈련이 실시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또 따로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생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무단 불참은 그렇죠.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적설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구단에서 오케이 그럼 너는 그건 처리해. 그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 어쨌든 훈련 불참이잖아. 근데 내부 합의가 된 훈련 불참이랑 갑자기 야 이 새끼 왜 안 와? 전화해봐. 그랬는데 전화 2절 연락 그렇지, 2절 그렇지. 쌩까. 네. 그랬는데 갑자기 언론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저들이 이적합니다. 그게 이제 무단. 그렇지. 그게 이제 무단이죠. 그러면 개쌩 무단이고 그거는 이제 너무 선을 넘은 건데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엔소가 어쨌든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언론에서는 엔소 이거 벤피카 훈련할 때 있었다. 근데 네. 훈련장에 나간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이런 거 하고 있었다라고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윤이 형 얘기한 것처럼 무단불참은 아니고요. 이 제일 엔소 관련해서 우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건 멜로가 하는 얘기 같은데 1억 500만 파운드면 이제 1,600억 정도 비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이아웃 조합 만족시키면서 이 분할 지급을 한다는 게 어쨌든 이 엔소 딜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총액을 늘려줬고 대신에
처음에 선수금으로 넣는 금액을 좀 크게 넣고 그렇죠. 나머지를 분할하겠다. 그러니까 선수금 넣고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 사는 거랑 비슷해요. 자동차 선수금 선수금 넣잖아. 넣죠. 예. 근데 나머지에서 분할하면서 이자를 넣죠. 그래서 총액은 현금으로 몰빵해서 원셋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잖아. 예.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거의 1,600억짜리 자동차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그 이상 가는. 어쨌든 엔소가 월드컵에서 보인 활약을 놓고 보면은 이 선수에게 관심이 갈 거라는 건 저는 좀 기정사실화라고 봤거든요. 중계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경기 몇 경기 중계했죠? 중계는 하나 들어갔죠. 하나. 네. 그때 엔조 나왔을 때인가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엔조가 선발이 나왔어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폴란드전이었거든요. 아, 네. 그랬다가 이제 메갈리스터, 엔조, 데폴 라인으로 이 스칼로니 감독이 점점 바꿔갔잖아요. 그때 이제 뭐 탈리아피코 빼고 거기 아쿠냐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변화되는 변화를 시기였어요. 계속 줬죠. 그때가. 예. 근데 그 중심에 분명히 엔조가 있었던 건 맞고 엄청난 활약을 했던 것도 맞고 음, 저도 결승전 봤던 걸로 기억을 했을 때 엔조는 좋은 활약을 했다. 맞아요. 그냥 네. 괜히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게 맞아요. 아니다라는 그런 경기력이 나왔었고 지금 어쨌든 첼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네. 결국 후방에서 볼수완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르주뉴가 이제 아스날로 링크가 나니까 그게 이제 빡 도는 포인트인데 네. 뭐 첼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하자 있는 선수 처리하고 젊고 좋은 선수 데려오는 게 기본 아니야. 조신 나가고 조신 오는 거죠. 엔조. 네. 그러네. 아우 갑자기 빡치네 네. 조르주뉴.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에 기반하면 지금 사실 첼시 삼성이 정말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영입입니다. 왜냐면 첼시가 너무 큰 폭에서 선수 영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딱 이적설이 떴을 때 이거 지금 필요한 점 맞아라는 의심이 먼저 들어요. 근데 네. 엔조 페르난데스는 저는 필요한 영입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걸 거고 그리고 아마 첼시 팬들 입장에서도 엔조 오면 좋다. 이거 오면 좋다의 스탠트인데 만약에 이 이적료를 달고 분할 지급이 됐건 뭐가 됐든 총액을 따져봤을 때 이거 달고 오잖아요. 이거 엔조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야죠. 이 액수인데. 네, 이거는 변수가 없이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깔려야 되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거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는 팬들도 의견이 갈릴 겁니다. 너무 비싸다.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잘했던 거랑 별개로 원래 이제 불과 한 시즌에서 한 시즌 반 정도 전으로만 가더라도 이 선수의 가격이 10분의 1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2천억에 가까운 돈이 지불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 아니야. 그쵸. 너무 비싸다. 반대로 이 정도 잘했고 그다음에 이 선수의 값어치가 나중에 얼마나 뛰어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첼시에 원래 그렇잖아.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 신발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신발을 파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10만 원 주고 사세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삽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배고파. 아, 그렇지. 그렇지. 목말라 죽겠어. 네. 물 얼마에 파는지 아시죠? 5,000원? 10,000원에도 팔아요. 만 원에도 팔아요? 사람들은 안 살 거 사요. 네, 왜? 사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야 나는 차라리 굶고 말지 하는 돈이 없는 케이스라면 못 사지. 그럼 어디 가가지고 시냇물이라도 따라서 이렇게 먹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돈이 있어. 그럼 사서 먹는 게 편하잖아. 네. 첼시는 지금 돈이 없나요? 있죠. 있잖아. 그러면 난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건 있습니다. 해외 축구판에서 이런 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엔조가 패스미스 한번 하죠? 그럼 게시판 뜹니다. 그렇죠. 야 1600억짜리 패스 봐라.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 네. 근데 그거는 나노 단위로 축구를 쪼개봤을 때고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 필요했나? 필요하다. 그리고 저 선수가 미래지향적인 값어치가 있나? 있긴 있다. 어린 선수. 비싼 건 맞아. 근데 네. 있긴 있다. 그리고 첼시가 지금 돈이 부족한가? 아니다. 이 가격이 저는 벤피카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여름만 가더라도 이거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 지금 파는 게 벤피카는 개이득이다. 이제 상한가다. 아, 상한 지금이 최고점이야. 네.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첼시가 이걸 사는 데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엔소 딜이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왔을 때도 붙였었던 게 저 가격이 맞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첼시의 지금 상황이나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런 페레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비싼 선수가 제일 싼 선수다. 그렇죠. 네. 물론 엔조랑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페레즈가 얘기했던 선수들이랑은 좀 궤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네. 그냥 스타성이 막 범벅이 돼 있는 선수들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엔조가 이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잘 안 됐어. 생각보다 잘 안 풀렸어. 근데 이게 몇 년생이죠? 엄청나게 어린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툴로 봤을 때 나는 절반 정도의 금액까지는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봐. 아, 그 폼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럼요. 이 나이가 어린 선수랑 그다음에 미래의 가치가 있는 선수를
그래도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정말 안 됐을 때 판 다음에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우리가 어떤 뭐 좀 비싼 물품을 구매할 때도 리셀을 염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값어치가 만약에 뚝뚝 떨어져. 감가상각 존나 돼. 나중에 팔려면 똥값이 아니 돈을 얹어주고 고물상에 넘겨야 돼. 조르지뉴 같은 선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선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케이스가 페페예요. 페페. 이게 잘못된 거야. 네. 가격이 높았어.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나? 그때 페페가 나이가 어리지도 않았어. 얘는 나이도 어리잖아. 22살이에요. 그렇죠. 물론 비싼 건 맞아.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지만 첼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좀 이따가 그거 우리 그거 하잖아요. 오늘 지현이 형이랑 축구 뒷담화. 네. 물어봐야죠. 아, 물어봐야죠. 엔조 1,700억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지현이 형이 그때 뒷담화 했을 때 첼시 얘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했었던 거였는데 이 얘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현이 형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드릭보다는 오히려 약간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다. 아, 오히려 엔소가. 왜냐하면 더욱 필요한 자원이었고 위치가 그렇죠. 일단 월드컵에서 받고 그 부분을 감안하면 비싸긴 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진 않는다. 네. 이 가격에 엔조 사는 거랑 조르지뉴 2천만 유로 사는 거랑 2천만 파운드 주고 사는 거랑 뭐가 더 이해가 안 됩니까? 조르지뉴가 좀 그래. 그거라니까. 네. 나는 이거는 만약에 아스날이 이런 영입을 한다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조르지뉴한테 2천만 이상을 쓴다? 그건 이해 못 하죠. 네.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니까. 전혀. 네. 네. 그걸로 봤을 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영입일 수 있다. 잘해봐라. 잘할 것 같아요. 그럼 고비용 고효율이야. 네, 잘할 네. 것 같아요.